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주간 테크 브리핑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여기는 부산 지스타 2017이 열리고 있는 부산 백스코 제2 기자실. 그래서 엄청 넓은데 기자분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조용조용 차분하게, 저도 이런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오늘도 함께 하실 분이 같이 왔습니다. 이걸 위해서 부산까지 함께 모셨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호석 기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0년대 초 인텔 퀴즈대회 아태적 우승자, 영원한 챔피언을 부르는 남자. 오늘도 같이 함께 합니다. 부산까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어떠십니까? 소감이? 계속 얼굴이 초췌하시군요.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저희 하루에 5끼를 먹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전 4년째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먹방이 실패했다. 왜 먹방이 실패해요? 맛집 투어 실패했다. 다행히 팀이 많아진 관계로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일정 마치가 여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부산 자갈치 시장도 투어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활기차게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G스타. 저희 있는 G스타 행사인데 올해 보니까 PC 유저들은 되게 좀 좋아할 그런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와서 뭐 일각에서는 모바일 시장보다는 이제 PC 시장에 다시 게임 시장, PC 게임 시장이 그동안 모바일 게임들이 좀 득세를 했었는데 PC 게임 시장이 이제 새로운 어떠한 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행사장에 오면 작년까지는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든 시험 부스에서 뭐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런 PC 게임들을 되게 많이 그 게임 시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게임도 그 플레이도 하고 있어서 되게 PC 유저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거기에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하드웨어 벤더사들, 또 그렇죠. 엔비디아나 이런 인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업체들, 메인보드 업체들까지도 되게 고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이제 좀 특이한 것들은 이제 VR 하는 회사들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어저께도 보니까 스타트업 관련된 그 게임 업체들은 상당분의 아이템은 일단 VR 쪽이었다. VR이 아니면 아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되게 또 그런 어떤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게임들이 나와 있고, 저희가 실제로 체험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네. 물론 공간적인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되게 기존의 게임들은 좀 앉아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VR 게임들을 하면은 좀 많이 돌아야 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방송을 항상 촬영하고 또 팟캐스트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서준석 PD가 오줌을 지렸다는 체험하면서 근거 없는 얘기도 나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그래서 크게 뭐 주제를 좀 살펴보면 PC 게임의 부활, 그리고 VR의 이제 정말 직접적인 현실화, 정말 가까이 와 있다. 그 시점은 이제 미리 전시회가 나오긴 했지만 내년도쯤 되면 일반인들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오디세이라는 걸 또 따로 출시를 했고요. 실제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고, 해외에 있는 제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포커싱을 두고 있어서 어쨌든 게임 유저들한테는 되게 좀 즐거운 한 해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열풍이었는데 최고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만든 블로홀 있잖아요. 블로홀이 이 10년 만에 부스를 차린 거래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엄청난 스팀에서 이미 뭐 2천만 장 이상 신화를 쓴 작품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요 직전에 또 카카오 게임즈하고 해가지고 대규모 시연 이런 것도 했고, 또 뭐 진짜 상금 3억 규모의 아시아 대전 이렇게 하면서 붐업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자기네 지스타 신작인 뭐 MMORPG에서 에어도 공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PC 게임들, 뭐 누구 말하는 올드보이의 귀환이긴 하지만 전혀 새로운 작품들에 떴고, 그 다음에 넥슨도 4년 만에 신작 피파 온라인 4를 대중에 처음 공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팬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유저들이죠. 그렇죠. 많이 했던 분들 이렇게 의외로 열광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도 덩달아 놀았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인텔이 또 이 배틀그라운드하고 또 협력해가지고 또
이 후원사로 네네. 강력한 후원사로 이 아시아 게임 대회를 또 후원하고 있을 정도가 됐고 네네. 엔비디아 뭐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진짜 엔비디아 부스 장난 아니었거든요. 사람 미어 터지거든요. 네, 미어 터져가지고 정말. 그래서 지금 아주 따끈따끈하였던 근데 만약 키워드로 보시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PC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것 쪽은 VR 관련된 체험 이런 것들 요약하면 이제 딱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한 4만 명 네. 왔다 그러더라고요. 4만 명 정도 왔고 오늘도 이제 4만 3천 명이고. 네네. 예. 뭐 안 좋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수능이 연기되고 일주일 연기되면서 원래 수능 다음 날이 여기 이제 완전 공식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쵸. 일주일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많이들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줄도 밖에 되게 많이 서 있고 그래서 네네. 뭐 전 되게 재밌네요. 저 부산에 한 10년 만에 내려왔는데 10년 만에 오셨어요? 네, 10년 만에 내려왔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거죠? 아이폰 X. 몇 대 팔릴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서준석 PD가 네. 또 잠을 자다가 그게 아니라 잠을 못 잤어요, 그 친구. 왜요? 양쪽에서 땡크가. 저희 방에도 한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세 명이 잤는데 저 친구가 모르고 가운데서 잤습니다. 저 친구가 가운데서 잠들었는데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비몽사몽에 또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데 일찍 일어났나 했더니 보니까 그 아이폰 X 자기도 예판에 동참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예약에 성공했어. 256기가를 자기가 강력하게. 그래서 256기가를 했더니 네. 여튼 SK텔레콤이 일단 3분, 네. 그 다음에 KT가 5분, 네. LGU 플러스가 10분. 내가 볼 때 서준석 PD가 이게 성공한 건 10분이나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 SKT 고객들은, 3분 만에. 근데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너무 초도 물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확실히 발표지 않았는데, 대략 10만 대 설이 나도. 10만 대 언더죠. 10만 대 언더니까. KT가 2만 대고, 그 다음에, 뭐 LG도 받아봐요 뭐 2만 대에서 1만 대 정도. SKT 받아봐야 3만 대에서 5만 대 사이니까. 어떻게 이 대열에 동참하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폰 X를 그 돈 주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서준석 PD 얼굴이 일시적으로 약간 굳어지는. 저는 직구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필요하면. 직구하려면 비행기 타고 갔다 오셔야 되는데. 조 기자님 가시잖아요. 직구는 직접 가져오는 거군요. 네. 비행기를 안 타도 되는군요. 그렇죠. 아이폰 X만 비행기 타는군요. 그렇죠. 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 사오는 게 훨씬 싼가요? 그렇죠. 훨씬 싸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로 되게 비싸게 책정을 해놔서. 근데 보니까 지금 드디어 1,100원대가 떨어졌다. 오늘 보니까 1,090원대. 그럼 더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그 환율,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1년간 아니면 2년간 그 환율이 안정적으로 고정으로 해서 계약해 놓으니까 뭐 사업을 하다 보니 변동 환율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모든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슈도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과하긴 한 것 같죠. 애플코리아 영업이익이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10%가 더 늘어납니다. 물론 애플 그 AP 쪽에서 가져가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 예판이 좀 문제가 되냐면. 네. 그냥 저희 흔히 얘기하는 신도림 이제 던전 같은 데 가면 별도의 애플 이어팟을 또 사은품으로 주거든요. 예판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통신사는 그런 거 없나요? 통신사는 없죠. 그런 게 얄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분들은 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똑같이 예판하는데 누구는 이어팟을 받고 이어팟을 공짜로 사은품으로 받고 그렇죠. 누구는 통신요금 더 내고 하는데도 혜택은 없고. 그렇죠. 통신사가 거의 이걸 안 태운 거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안 태운 게 아니라 자기들은 줄 일이 없죠. 대리점 지원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익은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은 되게 작게. 수량은 되게 작게 가지는 거죠. 뭐 있는 분들이 가서 한다는데 뭐 그런 상황도 그쵸? 알면서도 뭐 가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국가 경제에 뭐 도움이 되니까 있는 분들은 뭐 쓰셔야지 경제가 돌잖아요. 네. 그런 거죠 뭐. 말은 안 갖는다고 하는데 못 가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통장 잔고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폰이 X가 일단 연내에 못 나올 거다 한국에. 그런데 일단은 예판을 했고, 그럼 11월인데 한 달은 걸리겠죠? 24일에 알죠. 정식 출시일이잖아요. 다음 주인가요? 네. 아이폰 X가 한국도 정식인가요? 그럼요.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24일인데 언제 받나요? 네, 24일. 24일 날 받나요? 24일인데 24일 날 저분들은 배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일에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진짜
그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에서 공급하는데 삼성전자 제품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그대로 예, 세로로 쭉 뭔가 한쪽이 그렇죠. 흔히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죠? 아니요, 전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면 아이폰 X를 사실 주저하는 이유가 액정 수리 교체 비용이 지금 거의 한 60만 원 돈 얘기 나오고 잘못하면 떨어뜨리면. 네, 근데 네. 연세까지 한 번도 안 떨어뜨리셨잖아요. 좀 많이 깨먹었죠. 이거 다 제가 다 교체한 겁니다. 셀프로. 그래서 그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네. 저는 그 비용이 얼마만큼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 파트너 부품 공급사들이 얼마나 서드 파티를 공급을 해주는지 그게 좀 관건이라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부산 지스타가 열리고 있는 백스코에서 지금 주간 드라이브 테크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인데요. 이것도 약간 게임 및 약간 컨텐츠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뉴스죠? 윈도우에서 이제 윈도우 MSA에서 윈도우 MR 이게 뭐 믹스트 리얼리티라는 그런 약자고요. MR 그래서 MR인데 이제 MR 믹스트 리얼리티가 뭐냐면 가상현실과 그러니까 VR하고 그다음에 AR 증강현실 증강현실을 같이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MS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그 백스코의 이제 지스타의 부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게임이든 이런 걸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게임이 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이날 도기자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날 행사 가서 이제 그 게임을 해봤는데 되게 좀 기존에 이제 뭐 저희 닌텐도 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했었는데 MS에서 좀 약간 절치부심을 했어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AR, VR 이제 합쳐가지고 한 번에 쓰는 거고요. 이제 그 디바이스들을 이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게임 쪽에 많이 응용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의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어 있어서 뭐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게임만 계속 해가지고 게임만 격이 되는데 게임이 재밌어요. 네, 어쨌든 그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MS에서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일단 삼성이 먼저 제품을 내놨고, 뭐 레노버, HP 그런 데서 이제 출시를 했고, 아수스도 이제 출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뭐 국내는 약간 좀 느려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국내는 삼성이 워낙 절대적으로 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하지 않으면 뭐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굳이 삼성이 있는데 들어올 이유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형성화가 되면 들어올 계획은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네. 요거 같으면 이제 아까 말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두 개가 이제 왜 믹스되냐라고 봤더니 이제 뭐 구현하다 보면 그 전에 뭐 0부터 만약에 360도 이렇게 했을 때 그거가 이제 중간을 어떤 걸 강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증강현실을 강화할 수 있고 가상현실을 일부 적용할 수 있고 그건 이제 엔지니어들이 어떤 컨텐츠의 속성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가 그 비율을 믹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믹스했을 때 좀 더 이 사용자들의 어떤 체험들 이게 약간 극대화된다 이런 차원에서 뭐 하나가 그러니까 AR이냐 증강 VR이냐 이렇게 해서 나눈 것보다는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사용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더 극대로 풍부해진다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그 스팀 여러분들 지금 다 배틀그라운드도 스팀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MS가 최근에 나오는 전략을 보면 아주 유연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 PC 게임의 부활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PC 게임의 부활이라는 것은 개발 환경 자체라든가 이게 MS 환경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PC 게임을 개발했던 분들 대부분이 MS 기반의 어떤 기술, 개발 툴이라든가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고 운영도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존에 있던 강력한 이 우분들, 인프라들, 이 파트너들,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개발자들, 이 사람들이 스팀이나 여기에 올렸던 거를 MS가 여기 엔진이 유니티 엔진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포팅할 수 있게 해서 윈도우 10 기반으로 올릴 수 있게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간담회를 못 가고 그 오후에 진행됐던 그 블로거라든가 전문가들 파트너 행사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참여한 어떤 개발사 CTO하고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포팅하는데 어느 정도 걸렸어요? 했더니 일주일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또 더 웃긴 건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 스팀 요구에 있던 제품을 MS 윈도우 10으로 올리는데 10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더 웃긴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보면 이게 손에 있는 센서 스틱 같은 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스팀용으로도 그 하나의 디바이스를 같이 쓸 수 있게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확산이 지금 AR이나 VR에 체험하다 보면 저거 언제 늘어날 거야 이랬는데 일단은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S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하드웨어 파트너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미 그쪽에 쓰고 계신 분들 이런 걸 써서 더 체험할 수 있게 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윈도우 10 쪽으로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게 할게 이런 전략을 하다 보니까 뭐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곳에다 포팅시키든지 그 고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아까 정성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 밴드들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해외 업체들은 어떠냐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다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은 그 행사 뒷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이제 계속 이런 파트너 개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외 진출도 하고 삼성전자가 또 이걸 오디세이를 밀면서 여기다 컨텐츠 몇 개를 프리로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먼저 쏘나봐요 글로벌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컨텐츠 게임 업체 입장에서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 산업들이 훨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그 전에 이런 행사를 해봅시다 했을 때는 나머지 잘 안 움직이던 외산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할래 그래가지고 그렇죠. 행사도 되게 크게 진행됐고요. 근데 이런 그 믹스드 관련된 그 MR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을 이거는 진짜 체험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그 게임 청소를 해봤거든요. 그 엄청나게 그 여러분이 보이는 뭐 게임에 있는 그 사이버 그 괴물들처럼 생긴 이런 캐릭터들 막 등장. 제 키에 제가 170인데 한 2m짜리가 제 옆에 으악 하면서 삼창처럼 싹 나타나. 그러다가 이게 버튼 캐릭터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냥 모르고 이렇게 옆에 으악 하고 있더니 옆에 있는 대학생이 자원봉사원 나왔나봐. 끼끼끼 웃어. 그래서 내가 순간 학생 이거 해봤지? 재밌지? 그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살 것 같으니까 네 요거는 좀 탐이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이 얼마죠?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99달러인가 뭐 500달러인데 부가세 별도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오는데 또 보시면 이게 PC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 기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헤드셋하고 이 손에 쓰고 있는 요거 컨트롤러 같은 거를 한 셋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런 그래픽이 좀 되고 CPU가 또 이제 되게 좋은 좋은 CPU에 좋은 그래픽 카드가 설치된 PC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붙이는 게 진짜 몰입감이라든가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가 같이 이렇게 부활시키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 내면에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PC 시장 대수는 줄었대요. 근데 줄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이 하이엔드 시장 게임 시장이 커지다 보고 근데 의외로 사용자들이 그걸 이렇게 선택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얼마 전에 인텔하고 지난주에 했죠. 저희들이 인텔하고 AMD하고 같이 만든다는 H 프로세서. 그 프로세서도 저도 몰랐는데 저기 정우성 기자께서 쓰시는 띵크패드 같은 경우가 30인치거든요. 맞나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하이엔드 노트북을 너무 무거워지니까 여러분. 근데 친구네 집에 서준석 PD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네 집에 게임 되는 거 갖고 가서 같이 어울려서 노는 친구들이 있어서 게이밍 노트북이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20인치대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20mm 쪽으로 좀 얇게. 근데 그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해결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인텔하고 AMD, ATI 팀들이 만든 합작.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더 웃긴 건 AMD 그거 만들던 사람이 인텔로 왔어. 그렇죠. 근데 이 협력도 웃기긴 하지만 향후에 일단 그런 시장으로 이제 가고 그 시장이 점점점 게임 시장, 비싼 노트북 시장 커지고 뭐 이런 증강현실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와 연결된 고급형 게임 시장의 디바이스의 판매 이러다 보니까 PC 시장 전체 대수는 줄어드는데 시장 규모는 거의 유사하다. 금액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결국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로우로 가는 그런 인티그레이트된 그래픽 카드 시스템들하고 하이엔드로 가는 그래픽 카드 시스템들하고 거기에 또 빠른 CPU i7, i9 같이 이런 것들하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이제 막 아무렇지도 않게 200만 원짜리 PC를 쓰고 누구는 몇백만 원짜리 해가지고 막 쓰고. 써가지고 이렇게 막 친구야 놀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 하면 누구는 저런 거는 근접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실제는 아쉽긴 했죠. 저는 완전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HMD 그 오디세이가 좀 좀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전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체험하셨어요? 간담회 때 갔었구나. 그렇죠. 체험을 했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되게 높아져서 되게 선명하고 그러니까 해상도가 일단
기존에 저희가 보통 30인치 모니터에 쓰는 2560 이거 해상도 훨씬 넘어요. 그래서 2880에 1600에 해상도 오니까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시야각이 110도라서 되게 넓은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그 헤드셋 자체에 삼성이 인수한 그 하만에 또 AKG 그 헤드셋이 같이 돼 있어서 뭐 사운드는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안경을 쓴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3D를 만들기 위한 그 굴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HDR 프레인데 거기에다가 제 안경을 또 이렇게 맞추게 되면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초점도 잘 안 맞고. 그 공대 학생들 중에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 많을 텐데, 그 친구들도 자기들도 체험하다 보면 어려울 텐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그 안경 낀 분들을 다 일단은 그런 어떤 어지러움증 같은 거를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꾸. 그렇죠. 근데 그건 쉽지 않나요?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거나 그 사람의 시력에 맞춰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안경을 아니고. 벗고 했을 때. 네, 안경을 벗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원시가 있냐, 근시가 있냐, 뭐 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디스플레이 되는 거리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안경, 본인의 안경 시력이랑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뭐 사고는 10분은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MS에서도 이제 그 김영 부장님 왔다 가셨는데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 작은 방에 살지만 비록 이런 걸 한 대 도입하시면 넓은 스크린에서 넓은 스크린에서 영화 2시간을 볼 수 있는, 자기는 좀 게임도 있고 뭐 할도 뜨겠지만 오히려 이런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영화처럼 넓은 시야각으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기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영화 플레이는 안 했죠, 근데? 좀 못 봤는데요? 근데 이건 영화 콘텐츠가 아직 안 들어있었어요. 그쵸, 없었죠. 근데 그렇게 진짜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보시면 2시간 이상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짧은 단편 영화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영화를 하면 그냥 엄청 넓은 데서 내 생동감 있게 막 체험하는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죠. 극장에 안 가겠죠. 아니, 안 갈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다 극장에 가서만 영화를 봐야 되지 않는 분도 있고, 내가 비록 공간에 협소한 곳에서 살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넓은 곳에서 내가 나만의 극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도 한번 컨텐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AR이 뜨냐 증강현실 뜨냐 얘기 있었고, 실제로 뭐 올해도 VR 관련된 지스타에서도 한 축을 당연히 담당합니다. 근데 작년이나 옛날에 비해서는 막 뜨거웠던 게 비해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모든 스타트업 게임 회사들은 다 VR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 보면 약간 시간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수면 아래에서 계속 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튀어나오느냐, 그거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HP라든가 에수스 같은 이런 체험기, HPC라든가 구글도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파트너들이 이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기기를 얼마나 확산시킬 거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7, 80만 원대로 일단 깔아보자, 이런 식의 전략을 표하는 것 같아요. 뭐 내년 되면 또 한번 재미난 것들이 나타나겠죠. 가격이 좀 다운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안경제비들 좀 불편해요. 알겠습니다. 엔지니어분들도 안경 쓰는 사람을 좀 고객으로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테스트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죠. 어떤 뉴스죠? 저희 국방부 얘기인가요? 네.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 그 국방부가 지난해 해킹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유출된 거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뭐 그게 국방 안보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국 그 이슈는 망을 분리 사업을 했었거든요, 국방부에서. 근데 몇 년 전에 망 분리 사업을 했고, 이제 그거를 관리해주던 회사와 그리고 계약이 유지보수 계약이 끝나서 이제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계약이 끝나고서 몇 개월 뒤에 해킹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A와 이제 B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구축을 했던 SI 업체고, 또 한 회사는 이제 거기에 그 보안 망 분리해둔 그 보안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국내 회사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거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의 PC를 포함해서 무려 3,200대 컴퓨터가 이제 피해를 받고, 거기서 여기에 뭐 정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지도부 참수 작전이라든가 이런 작계들이 되게 많은 군사 기밀들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별로 중요한 거 안 나갔다며. 그러니까요.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 자체가 좀 웃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문제 뭐냐면 백신을 업데이트하게 돼 있잖아요. 네. 백신 이제 시그니처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그 업데이트 시그니처가 그 서버가 해킹이 된 거죠. 예. 그 해킹이 돼서 이제 얘들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이제 PC들은 좀비 PC가 되는 거고. 흔한 공격 방법인데 예전에 그쵸. 방송국들이 당할 때도 저희들의 A모사라고 쓰긴 했는데 네. AB 회사를 쓰는데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보안 업체들 중에 이 패치를 관리하는 PMS거든요. 그쵸.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근데 그거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흔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업데이트했다가 괜히 당하는 뭐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웃겼던 건 뭐냐면 일단 웃긴 게 아니라 설명을 해드린 건 망분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외부 인터넷망을 타고 보안 허점이나 이런 걸 갖고 안에 있는 시스템을 저를 공격하니까 중요 기관 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은 인터넷하고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망을 설치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라. 이게 망을 분리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아예 도로를 새로 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더 가지고 망이 분리된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건 분리시켜잖아요. 네. 분리시켜도 한 포인트는 연결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죠. 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PC에 접속시켜야 되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국정원에서 이제 별도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서 암호 종단간 암호화해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뭐 특정 업체도 말 밀어주기 아니냐부터 이제 망분리 사업 이슈가 되게 컸었는데, 여튼지 간에 이런 게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 더 이례적이라고 얘기는 하냐면, 당한 곳이 이 구축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 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죠. 네. 흔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또 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쪽 얘기가 더 화제가 되냐면, 최근에 안티바이러스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국방부에서 납품하라고 이렇게 발주를 냈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해서 유찰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너무 싸니까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싸게 납품한 다음에, 근데 그 국방부에다 납품하는 순간 모든 전군의 인력이 파견돼가지고 그걸 다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거면, 그죠? 엄청 싸게 사는데 인력은 파견 나가가지고 국방부 걸 다 한 다음에 책임 소재가 또 발생하면 니네가 잘못했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 곳에 인력 파견했다 소송까지 당할 우려도 있으니 납품을 아예 않겠다 이러는 거죠. 되게 웃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IT 업계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아니 물리적인 뭐 비행기들은 막 몇천억씩 사고 뭐 몇조씩 사는 사람들이 정작 사이버 보안 이슈가 이렇게 큰데 이 정도로 무방비를 해놓고 나서 왜 유찰이 되냐. 그거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값을 안 주고 인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나갔다가 망하란 얘기냐 이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외산업체들도 안 들어오잖아요. 외산업체들은 아예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외산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소스를 내라고 하니까 제출하면 볼 수는 있나요? 아니, 소프트웨어가 핵심인데 그거를 국방부에다 까면은 그 소스가 그럼 국방부가 안전하게 진짜 관리를 하냐, 자기네가. 그 소스가 또 털리는 거, 또 털리는 거. 다른 우회 루트를 통해서 다른 회사로 가서. 경쟁사한테 가서 또, 그렇죠. 근데 경쟁사는 국산업체야.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외산업체들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국방부 정도 들어가려면 또 국정원의 어떤 보안성 심사들도 그쵸. 통과해야 되고 하는 여러 이슈가 있으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런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가 사실은 되게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욕을 먹고 있냐면, 원래는 망분리를 해서 망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 감사도 받고, 그 다음에 점검도 받아서 다 완료가 된 건데. 만약에 점검이 그러니까 그게 이관이 했으니까. 그렇죠. 당신이 됐다고 사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검수까지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데 망분리가 시켰잖아요. 망분리 시킨 상태에서 망분리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보안업체를 취재한 결과들을 보면 그 망분리 사에 그냥 USB 포트 다 막아놓잖아요. 네. 근데 USB를 뽑는 거죠. USB를 연동을 하고. 예전에 그 400만치 USB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600만치 USB가 네. 너무 좋았는데 네. 몇 기가 안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국방부의 그런 어떤 허술한 좀 보안이지. 그러니까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구축을 하구축한 SI 업체나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국방부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다. 최종 검수 최종적인 이거 프로젝트 했던 거 완료 사인을 자기네가 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이 업체는 2015년 2월에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사업을 너무 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은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가 운영 잘못하고 떠넘기게 하는 거야. 그렇죠. 희생양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문책을 직접 받을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정부부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면피를 하기 위한 이거는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원래는 작년 9월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2016년 9월. 면피를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의 어떠한 수순이 아니냐. 새로운 정부에서도 다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 까고 어디가 잘못된 거냐 한번 정말 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되게 테크니컬한 이슈도 많이 나올 거고. 정확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국방부도 MS랑 소송 아직 안 끝나지 않았나요? 그거? 뭐요? 라이센스, 칼 라이센스 그 라이센스도 문제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방송에 할 수 없어. 할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한 라이센스 계약이 있어. 그러니까 초기에 예전에 MS가 국방부한테 소송한다고 막 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국방부에 깔려있는 PC가 몇 대겠어요. 그쵸.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대수록 국방부가 사인해놓고 쓰고 있었다 해서 MS 분들도 놀라워 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MS가 강력하게 나간 이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10만 대 PC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몇 대를 정가를 구매해서 썼을까? 몇 대일 것 같아요, 최소한? 10%는 되지 않을까요? 상상 그 이상이에요. 네. 상상 그 이상. 10%가 안 되는 것만. 지나간 얘기. 한 자리 숫자. 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근데 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국방부 쪽이 좀 이런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매번 이렇게 IT나 보안을 취재하거나 그리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슈도 있는데 보세요. 병사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내용 중에 되게 무서운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미군이 맨날 중동을 가서 뭐 전쟁 일으키고 막 일으킨 일이 많았는데 명분은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꼭 통신사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사병들이 다 미국 영화들 보면 여기 무서운 송수신기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몸에 이제 센서들 쫙쫙 붙이거든요. 네네. 그럼 걔네는 작전 딱 하는 순간 소형 기지국 위성을 그 작전 지역에 띄워. 그 우체에다가 퐁 쏘놓고 이거 갖고 자기네끼리 네트워크를 연결해. 그러면서 중앙에서 모니터링해, 진짜. 그래서 다 그 활동을 체크해. 얘 어디 가고 있는지 센스 막 진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민간으로도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 쪽에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 근데 실제 그게 민간에도 흘러나오다 보니까 국방 쪽에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가 그나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선 침묵 내지는 그냥 내비두는 문제는 거기서 흘러나온 기술들이 민간에서 꽃을 팍 피우고 고용창출을 하거든요. 근데 연구는 국방이나 이런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쵸. 나사 같은 데서 막 하고 나온 결론들이 민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테슬라처럼 뭐 위성 쏘고 나서 나사랑 프로젝트 하잖아요. 쏘고 나서 발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 왜 버리십니까? 하다 보니까 저걸 발사체를 재활용한다고? 근데 소프트웨어 다 발사체 재활용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쵸. 근데 그런 일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국방부에서 무슨 연구돼 가지고 민간으로 와가지고 꽃을 피는 이슈가 많지는 않아. 없어요. 많지 않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쪽은 보안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잘 나가는. 그렇죠. 근데 최고죠. 똑같이 우리는 분단돼 있던 나라라고 하고 맨날 위기가 어떻다고 뭐 북한 문제하고 막 얘기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실전 때문에 진짜 해킹, 방어, 진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방어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서로 돼 있지 않아요. 진짜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는 걸 연구하고 거기 있는 회사에 들어간 애들이 오히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그 보안 회사에 들어가려고 군대를 잘 가려고 그래. 왜냐면 거기 인맥들을 뽑아가지고 서로. 정 기자님이 먼저 그 국방부 어디서 일하고 있어. 네네네. 근데 진짜 그 팀이야. 근데 내가 그 팀에서 막아야 돼. 그럼 똑똑한 사람 뽑아야 돼. 나 뽑겠어요? 다른 사람 뽑겠어요? 더 똑똑한 사람 뽑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언제 제대하셨어요? 뭐 일해. 내가 같이 일했던 그 친구. 야, 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군대에 들어간 게 사회생활까지 연결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많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이상하다 이런 얘기부터 해야 했는데 요런 것들, 그러니까 사병들 옷에다가 센서 붙이고 맨날 모카 이상한 거 납품해가지고 하고 침대, 그건 유명하잖아요. 아직도 안 끊었죠. 6조, 네. 8조.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진짜 그렇게 중요하고 운영이 중요하면 국방부 인력들이 운영을 못하면 진짜 전문 운영 인력들한테 제값을 주고 운영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더라고. 사람 사는 세상,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뭐 자동화돼가지고 인력들이 구조정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제가 보기엔 한 파트에서 보면 진짜 그런 아웃소싱을 주는데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들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네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그 전문가 집단들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뚫려가지고 잃은 비용에 비하면 그 비용을 그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새는 비용을 하는 것보다 되게 웃긴 거야. 왜 하청을 준다는 사람들한테 더 싸게 줘야 된다는 이상하게 우리는 그 값들에 말도 안 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데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맡긴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도 좀 바꾸면서 군대란 자체가 이왕 돈을 쓸 거면 그런 인력들, 진짜 고급 인력들, 그 다음에 생산해내는 그리고 제값도 해서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값도 사줘야 그 업체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소송 해서 만약에 자기네가 이겼다 한들 그러면 나 같아도 국방부 안 들어가겠어. 맨날 소송하는데 거기 아니어도 먹고 살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안 좋은 회사들 거는 계속 들어가겠지. 이참에 진짜 좀 생각을 좀 다시 전환 좀 시켜봐야 돼요. 진짜 계속해서 그 예산 없다라고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접근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혁신할 수 있겠어. 근데 예산도 적지 않아요. 지금 112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망블리 사업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감사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면피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해서, 그러니까 업체가 잘못한 건 업체가 잘못하다고 해야 되는데, 국방부 스스로 좀 정말 운영상의 실수가 없었는지는 보안 업체들은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수가 다 끝난 상황이고 운영을 맡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는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네.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되는 사업들은 국내 기업 기반 사업들은 국내 업체들은 이제 더더욱 접근을 안 하게 될 거고.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원래 조용하기로 했는데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네. 삼성전자가 임원 221명 승진. 축하드립니다. 있고 반도체 부문이 99명 승진 잔치가 있었다는. 일단 박수. 2014년 이후 최대 승진이라면서요? 예.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실 예상은 됐는데 반도체 부분 임원 70% 먹이 살리잖아요. 그렇죠. 70%의 뭐 임원분이 이제 221명인데 그 중에 반도체가 이제 99명. 정말 어찌됐든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어찌됐든 예상은 했어요. 근데 반도체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더 이상 뭐 인사를 미룰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쪽에 계셔가지고, 네, 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러고 계시는데, 대학에 다니고 있죠. 그렇죠. 네. 어찌됐든 등급학교 대학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뭐 이쪽을 지켜야 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안 계시더라도 이 내부 분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가셔서 이렇게 도장 받고 발표하신 거라서.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그 안에 있는 분들은 현금 보유고가 너무 많아서. 그쵸. 이제 여유가 있더래. 이제 요즘 보면 지금 회사 상황은 좀 뭐 경영 이슈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그냥 정 뭐하면 요보금으로 보유금이라고 그래요? 그쵸. 회사 사내 돈으로 요보금을 사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M&A 실패도 많지만 그래도 우린 돈이 많아 이러면서 그때 그랬잖아요. 하루에 1,900억씩 벌었나? 1,750억. 번다고 하는 회사들. 쇼핑 아주 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고. 근데 진짜 어떻게 반도체 부분이 워낙 잘해서 그 분들이 일단 그 삼성전자, 애플, 인텔 걱정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어쨌든 근데 그 성과로 일단 승진 자체가 돼서 승진한 분들은 박수. 그 다음에 그동안에 애썼던 분들은 또
또 후보로 물러나면서도 또 그분들도 애쓰신 거 맞고 또 물 먹은 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마신 상담 이런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또 항상 있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게 다 고생한 분들 이렇게 했고 이 위기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잘 돌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 많이? 네, 뭐 몇몇 분들 올라가셔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워낙 그 삼성 쪽은 일단 그 반도체 엔지니어링 쪽에 워낙 많이 특화가 되어 있고 또 박사님들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 저번에 임원들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전무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전번에 그 사장들 임원 새 사업부를 담당한 분의 소장들이 교체됐잖아요. 네네네. 되게 웃긴 게 여러분 반도체 부분만 박사예요. 그래서 가전분하고 저희 모바일 파트 여기 부문장 세 분이 새롭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반도체 분야만 박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알았지. 역시 반도체 쪽은 박사로 가는 거야. 그쵸.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바일하고 가전 쪽은 박사가 아니에요. 석사야. 근데 야 이것도 독특하지 않냐. 기자적 관점인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봤을 때 그렇지 반도체는 진짜 그 박사는 뭐 학문의 완성이 아니라 그 출발점일 뿐이거든요. 시작이죠. 근데 시작. 그런 사람들 계속 하지 않으면 이 기술력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진짜 탄탄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탄탄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성과들이 필요한 영역.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디스플레이나 나머지 파트도 반도체 기술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상당 부분 이제 이쪽에서 요소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적용을 하다 보니 이쪽은 뭐 박사가 아니어도 만드는 거 우리가 다 하니까 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반도체 쪽은 똑똑한 분들이 가방끈이 아주 긴 분들이 참 전자산업은 일단 잘해오고 있다. 네, 전자산업은 일단 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 파트들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나머지 파트들은 아무래도 숫자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경영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여튼 승진 뉴스가 있었고요. 마지막 뉴스로 구글하고 네이버 이제 계속 저희 말씀드리고 있는데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제 또 그 성명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구글만 우대한다. 한국 기업 역차별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예, 여기가 뭐 어떤 회사들인지는 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120개 회원사들이 있어요. 코리아 스타트업. 한국 기업 역차별 회사들 보면 이제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 NFC, 이음 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저희가 그 전에 네이버가 한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타트업에 2,400억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거기에 우산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글 편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그 전방위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이버에 했던 입장을 발표한 거랑 동일하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던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 전 세계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런 거. 미국한테만 하고 우리나라에서 전혀 버는 건 안 낸다. 이런 주장 타당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결국 실정법이랑 뭐 이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분들의 내용은 뭐 저희가 네이버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좀 좋아요.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청소년 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어떤 형식적인 불합리한 그러니까 해외 사업자가,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들이 볼 때는 해외 사업자보다는 좀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라 이런 건 맞는데 네이버가 주장했던 뭐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동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본인들 자체가.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그걸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뭐, 이해진 의장이 국회 가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랬을까? 구글도, 우린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서 입장 표명 대행사를 통해서 발표했고, 근데 좀 있다가 안 하겠지 했더니 갑자기 네이버에서 장문에 7가지 항목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네이버 측 고위 관계자한테 근데 왜 그렇게 거칠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입장 표명을 발표했냐 했더니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의증에 문제가 있다. 의증죄. 국회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해진 전 의장이 국회에 가서 일단 발언을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위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위증. 그러니까 그 정무위원회에 가가지고 10월 말에 그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하고 이해진 전 네이버 전 의장이 대답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지나갔으면 이렇게 싹 넘어가는데 구글이 발끈하면서 이해진 의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건 뭐야? 거짓이잖아.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이면 그걸 갖고 국회라든가 누가 그럼 이해진 전 의장이 거짓말을 했네요. 위증한 거잖아요. 네, 고발 등이죠. 네, 고발 내지 고소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홍보팀이라든가 이쪽 대표자 명의로 한성숙 대표자 명의로 네이버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조목조목 구글이 조목조목 발표한 그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가 조목조목 발표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창업자를 위증죄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위증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그 고위 관계자가 말해줬어요. 근데 되게 웃겼던 건 그 위증에 관련된 입장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을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든. 그렇죠. 아니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왜 네이버가 이런 거 발표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위증죄 얘기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럼 진작에 네이버도 위증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걸 좀 숨겨놓은 상태에서 근데 물론 또 기자들 또 심도 있게 좀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절하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리고 말한 대로 그날도 이렇게 입장에 지난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라이브 하는 날 녹화하는 날 아니 라이브 하는 날 그게 또 오전에 네, 그렇죠. 왔기 때문에 맞죠.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입장 표명 전화하고 막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은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꼭 네이버에서 입장 표명한 대로 쓰고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대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자기네 입장이 다르다. 뭐 영국 사례. 그러니까 어빙 사례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한테 던진 메시지 아니냐고 제가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왜 그쵸. 니네는 가만히 있니? 저 정도 있으면 니네가 반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뭘 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은데 여튼 위중의 이슈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일단 네이버는 막 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오늘 알려드립니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뭐 세금 이슈는 그런데 이제 또 망 사용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언론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적하는 지점이. 왜냐면 페이스북, 구글 니네 왜 안 내냐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도 안 내게 해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하나도 없어? 웃기잖아.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니네 왜 돈을 안 내라고 하잖아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나라 사업자처럼. 그러면 네이버도 그러면 페이스북, 구글처럼 내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내용은 아무도 안 써. 그 말은 통신사 편이라는 거예요. 냉정히 보면. 그렇잖아요. 유통사에서 어쨌든 통신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럼 쟤네들도 안 내면 정부한테 얘기해줘. 그럼 우리도 안 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되잖아. 쟤들 왜 내라고 그래? 우리도 안 내게 해주세요라는 목소리 안 하냐는 거지. 그것도 되게 웃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그 대목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다음에 그 통신사들한테 친숙한 뭐 미디어의 입장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서로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에서 이렇게 파편들이 흩어지겠죠. 입장 표명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세금 문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몇 번 얘기 나오는데 나오는 이슈라 정부 당국자도 어떻게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글로벌하게 다 FTA 체결해가지고 뭐 네, 그 항목들이 있어서 한꺼번에는 못 하는데 근데 이제 각 나라별로 지금 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법을 바꾸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 사례를 보고 한국이 과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한미 FTA 문제도 있고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정부나 누구한테 과세를 제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뭐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한테 얘기해야 되고 통신사한테 얘기할 내용을 네. 구글한테만 다 몰아서 한다? 저건 뭐지 이런 거죠? 그렇다고 저희들이 구글에 대해서 전폭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위주도 곤란한 거 아니냐. 잘하는 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거인이거든요. 매출
아까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데서 디지털 이슈로 못 가는 이유는 뻔하다. 왜? 1조, 3조 디지털 광고 시장에 반토막이 네이버 건데 네이버가 처리하고 이렇게 네. 인벤토리를 관리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진짜 혁신하고 이쪽에서 데이터를 많이 오픈해가지고 파트너들이 진짜 검증할 수 있고 광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글로벌 페이스북이나 구글만큼 그런 파트너라든 환경,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에 정보를 데이터를 주는 환경 그걸 만들어 놓지 않았다. 검증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1,000만 원짜리 집행했는데 진짜 제대로 집행된 거 맞는지 어뷰징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정확한 그런 걸 측정하고 검증하는 그게 최근의 이슈인데 그 시장이라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데이터 기반한 어떤 이런 사회로 쭉쭉쭉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게임 회사라든가 전자상거래는 매일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보면 그냥 게임 저희들이 내려온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하는 회사하고 만나러 온 건데 그쪽에는 되게 현실적으로 잘 돌아간대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럼 어느 항목 쪽에는 안 되는 이유는 거대한 그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픈 안 해주니 분석할 길이 없는 거죠. 데이터를 열어주질 않으니까. 물론 그쵸. 거기에는 수많은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법적 이슈가 있습니다.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뭔가 열면서 계속 그 상황이 활성화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냥 데이터 기반한 사회로 갑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강자라고 갖고 있는 인터넷 진영에 있는 그 강자가 나머지 업체들이 그렇죠. 데이터를 열어주거나 하는 이슈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중적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반대적으로 그거를 처리하면 좋을 텐데. 검증을 하게 되면 자기네도 또 뭐 다른 게 또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게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건 정우성 기자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서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네.